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새벽 4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3월 26일 종가가 한 1시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한국 증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갖고 한국의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에너지학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그래갖고 상당히 손실분을 지금까지 많이 복구해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2시 반 이후가 되니까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하고 에너지학 레버리지는 아예 매도 신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또 미국의 또 선물 지수를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한국이 빠진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수 있지만 미국이 빠지면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저는 또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3배 레버리지를 또 왕창 또 매수를 해놓고 있어갖고 이거 또 오늘 손절 매차게 되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전날에 2조 달러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 합의된 2조 달러 이게 서서히 약발이 먹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선물 지수에서는 우리가 낮에 봤을 때는 하락했지만 지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국 증시 급락이 혹시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 했는데 원화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좀 한국 레버리지 ETF에서 일단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 관련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타이거 150 레버리지 같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하여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부터 먼저 검증을 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nvesting.com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파월의 자극적인 어떤 약속으로 다우 지수가 용서 좀 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어제 선물 지수의 급락하고는 반대 양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아주 3배 레버리지를 질러놔갖고 되게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좌 수익률이 한 5%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저로 봐서는 참 다행입니다. 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손절매를 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행입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 저하고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다우가 4.92% 오르고 S&P 500이 4.66, 나스닥이 4%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시장을 조금 공격적으로 본 게 2조 달러란 2,500조 원의 무지막지한 돈폭탄 이걸 하는데 만약 여기서 안 통하면 또 미국 정부에서 뭐가 조치를 더 내올 것이다. 그런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금 외바닥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핀비트 차트입니다. 하여튼 초록색으로 거의 전 업종이 다 오르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를 갖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레버리지에 앞서 한국
주가지수 ETF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번 외국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원화가치 강세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원화가치 강세라는 것을 해갖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미국 시장에서 오늘 또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HEWY 미국 시장에 상장된 달러 대비 원화의 레버리지 ETF입니다. 1.40% 올랐습니다. 3월 24일에 9% 오르고 어제도 4.3% 오르고 오늘 또 이 오른 상태에서 1.4% 또 올랐단 말이에요. 원화가치 강세는 3일째 계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매수를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인가 코스닥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국 시장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갖고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말 사실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 보면 미국 같은 초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제가 사는 나라를 좀 격하해서 좀 미안하지만 한 듣보잡인 국가에 불과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근데 미국의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기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 진단 것도 더 이렇게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엄청 우수하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단 키트를 갖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트럼프가 자기 기자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한국에 뭔가 요청을 했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뭔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보니까 물론 KTV를 한번 제가 봤었습니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한 20개국에서 수상 또는 대통령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약 또는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건 의례적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홍보로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좀 다르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일까를 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KTV, 국민방송. 제가 엔간하면 이 KTV 국민방송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게 트럼프가 이게 한국에 요청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제가 발견했는데,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CNN이 한국에 굉장히 진단을 갖고 한국이 3주 만에 굉장히 진단을 갖고 잽싸게 하는 이런 걸 갖고 굉장히 CNN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CNN을 취재하는 이 이유 중에 배경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내보니까 트럼프 전화를 받고 이 회사를 갖고 방문을 했더라고. 시젠이라는 업체입니다. 사실 저는 ETF만 했기 때문에 옛날에 코스닥에서 예를 들어 옛날에 셀트리온이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업체지만 그 다음에 HLB라는 회사가 또 요즘은 또 얼마 전에 날아갔었죠. 옛날에 좀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하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라젠이고 HLB 이런 회사, 셀트리온이야 그래 성공한 기업이지만 신라젠 HLB도 아직까지는 실체가 안 드러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듣보잡인 어제 처음 본 회사인데, 이게 제가 대통령 방문하고 CEO가 아마 이화여대 출신의 교수 출신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설명하는 내용을 갖고 제가 이 유튜브를 영상을 봤을 때, 이탈리아가 지금 미주로에서 난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진단하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 진단의 70에서 80%를 이 시젠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 현재 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쪽 회사 제품을 갖고 요청하고 지금 95%를 수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 회사의 최대의 장점이 뭐 한 번에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10,000명까지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발을 갖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수시로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고 자동 감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뭐 아주 조그만 기업이더라고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 있는 기업이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마 시젠 진단 시약 업체죠. 이게 지금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 팬데믹 위기에 아주 급상승을 했었네요. 거의 한 3만 원 하던 게 지금 11만 원이면 3,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에 그 코스닥의 스타 기업이었던 신라젠, 그 일종의 좀 아주 나쁘게 말하면 거의 그 사기 비슷한 기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번, 이게 옛날엔 듣보잡이한 기업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실체가 있는 기업이 한번 이 코스닥 비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닥 탑10입니다.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그전입니다. 2위도 HLB, 제가 알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헬릭스믹스, 이것도 바이오 기업이죠. 그런데 이게 이 듣보잡이었던 제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이 방문하고 KTV를 통해서 내가 처음 알아봤는데, 이게 진단 시약업체가 이런 스타 기업이 갑자기 아주 조그만 기업이 그냥 스타트업 기업 정도가 이렇게 시가총액 3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 코스닥을 갖고 현재 이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것이 시젠이가 보고, 이 시젠은 신라젠이나 HLB도 지금 확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코스닥을 이끌었던 신라젠은 완전히 X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코스닥 레버리지의 그 폭락의 주범이었죠. 결국은, 근데 이 시젠은 최소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 ETF를 이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폭등한 시젠을 사기는 뭔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원화가치 강세입니다. 그러면 한번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왜 좋은지를 갖고 한번 어제 같은 급락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기 전에 기존에 있는 한국의 업종별 ETF 30분봉 차트를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제가 업종별 ETF에서 가장 강한 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막판에 급락세하면서 이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는 약합니다. 그러면 에너지학 레버리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이것도 전날 24% 오르고 있는데 어제 막판에 급락자에 노란 기준선이 하락하면서 이것도 어텐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은 30분봉에서 노란 기준선이 안 꺾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막판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IT 레버리지나 에너지학 레버리지는 노란 기준선이 꺾였는데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노란 기준선이 안 꼈습니다.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일봉에서 0.48% 하락은 했지만 3등급은 중립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또는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타이거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이 배경이 그 시젠 같은 진단 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국 ETF에서는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미국 시장에 가서 코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르 오늘 8.05% 상승했네요. 뭐 한국 시장에서 그 막판에 그 IT 레버리지, 에너지 학 레버리지가 다 무너졌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국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S&P 500, 300 레버리지죠. 30분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그 14.29% 상승했습니다. 2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중국 홍콩 H주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 중국 홍콩 H주입니다. 5.68% 상승했고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보겠습니다. BDC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요. 일봉에서 9.88% 상승했습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하여튼 전 세계가 그 미국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 신호가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원자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폭등했던 팔라듐을 꺾였을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PALL 팔라듐 오늘 어제 21% 올랐는데 오늘 2.44% 또 올랐네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팔라듐 1등급으로 상승됩니다. 팔라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UGLD 금 3배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고 일봉에서 3.17% 금값이 어제 주성을 받다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은을 봐보겠습니다. USLV 은 3배 레버리입니다. 0.61% 상승을 했고요.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금값, 은값 이런 게 지금 달러화의 약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달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UP 달러 지수 1배 레버리죠. 어텐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봉에서 1.50% 하락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나 이머징 마켓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약세면 혹시 내가 통화를 갖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지금 원화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달러 대비 가장 강세는 파운드화가 들어가. 파운드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UGBP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4배 레버리지 ETN입니다. 8.78% 상승을 했고요. 분봉에서 퍼펙트를 보십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미국 시장 기준으로 2020년 3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미국 빅스가 순간적으로 오르고 미국 선물 지수가 떨어져 조금 걱정했는데 빅스가 그래도 상승 추세에서 중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 추세에 상승 추세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상승 방향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주 달러 대비 달러
이게 아주 이 상승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원자재도 강세입니다. 달러 지수도 그 아까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원자재, 금값 할 것 없이 모두 상승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유로스닥스 50, 일본 선진국, 중국 A50, 중국 홍콩 H, 러시아, 브라질, 한국 코스피는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 증시가 결국은 미국에 달려있더라고요. 미국이 빠지면 다 빠지고 미국이 오르면 다 오르는 이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에서 재정 부양책 2조 달러를 갖고 내놓는 바람에 글로벌 증시가 정말 기사회생하던 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CSI 300, 한국 코스닥은 3등급 중립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만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한 것 같죠. 이 코스피는 제가 달러로 표시는 코를 갖고 있고, 이 한국 코스닥은 지금 원화가치 강세입니다. 그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더 강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월등히 더 강합니다. 왜냐면 이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게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인데, 아까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장세에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사실은 등급은 이렇게, 요거는 달러로 이제 된 주가 지수가 평가를 하고, 이 코스닥은 달러로 된 주가 지수가 없어갖고 한국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평가하다 보니까 중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여기에 그 강세입니다. 원화 가치가 엔화가 한국 시장에 엔화가 4등급, 달러가 3등급, 원화 가치 강세시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다 유망한데 특히 코스닥이 유망을 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시젠과 같은 그 요번에 그 전 세계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진단 키트를 요청할 정도로 이런 스타 기업이 코스닥을 갖고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투자가 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딱 세 종목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방향에서 이 3등급 이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원유 같은 거 많이 빠졌다고 지금 아닙니다. 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장대 양봉 나오니 1, 2등 되고 난 후에 사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즐기다가 나중에 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라듐, 이게 저는 어제 초기 한국 시장이 22% 오르다가 한국 증시가 주춤할 때 한 14%까지 또 떨어져 추가 매수를 또 했습니다. 저는 팔라듐. 타이거배 IT 레버리지 이런 게 막 매도 신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아갖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좀 더 사고 팔라듐도 더 샀습니다. 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다시 저는 매집했습니다. 이것도 1등급 복귀했습니다. 은도 2등급입니다. 구리, 아연은 3등급, 니켈, 원유, 천연가스는 아쉽지만 상승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4, 5등급은 상승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상승이 그 하락이 이렇게 깁니다. 그 1, 2등급 종목은 상승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락은 이렇게 조금 1, 2등 종목 이렇게 되는데 4, 5등 종목은 상승은 이만큼 하락은 이렇게 결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레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팔라듐, 금, 은을 갖고 원자재는 레버리지 방향을 사야 됩니다. 원유, 천연가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이지만 추세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주가가 상승하지만 여전히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그 2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 TV에서는 지금 유로화, 엔화의 호주 달러에 이어서 파운드화까지 그 이렇게
고시를 하여 투자자 여러분의 그 통화 부분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미국 시장에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고, 달러가 지금 약세인데 달러 대비 가장 투자가 유망한 것이 현재는 파운드화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 호주 달러 대비 달러, 유로화, 엔화는 3등급 중립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는 3등급, 엔화는 4등급입니다. 여전히 원화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는 강하고, 한국 코스피와 한국 코스닥 다 유망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3등급이라 할지라도 지금 타이거빅 IT 레버리지나 코덱스 레버리지, 에너지학 레버리지는 다 30분봉에서 어제 급락 장세가 나올 때 꺾였는데 코스닥은 안 꺾였습니다. 시젠과 같은 스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굉장히 우리가 한국 ETF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ETF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듐, 금, 은은 원자재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막판에 급락을 하고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해서 아마 좀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저 포함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살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즐거운 투자 되시고, 지금 손실을 갖고 저는 아주 팔라듐을 선망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또 미국 증시에서 이게 3배 레버리지 하는 게 이게 또 계좌 수익률이 오늘 한 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바로 저기다. 하여튼 손실을 빨리 복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또 저 포함해서 모두 손실을 복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해서 모두 함께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